오늘 이재명 지사 자신의 SNS에 건전한 비판과 논쟁은 언제든 환영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올렸나 봤더니 자신이 내놓은 기본소득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던 여권 대선 주자들 비판에 남긴 말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분들에게 말이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기본소득을 넘어서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나란히 내고 이번엔 개헌 카드까지 같이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발걸음이 빨라지는 건지 다음 주쯤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김경수 지사와의 만남을 예고했습니다. 본격화되는 대선 주자들의 신경전, 민주당의 대선 열차도 출발을 위한 불때기가 시작된 걸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정세균, 이낙연 개헌. 그러면 이재명은 저희가 이제 자막 개수 때문에 숫자 때문에 호칭은 존칭은 좀 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뭐 민주당의 대선 주자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로는 이재명 지사가 제일 앞서 있는 형국인데요. 다른 후보들이 경선 시기 문제 또 개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 임기를 1년 줄이겠다. 그래서 중임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 측은 개헌 논의 같은 건 반대인가요?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개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이사님한테 지금이 사실은 개헌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그럴 시기는 아닌 상황이라서 개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고 개헌은 뭐 20대 국회나 21대 국회에서 87년 헌법을 개정한 이후에 한 30년 넘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다 공익 동감하는데 이 경선 시기에 그 문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한번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개헌은 사실은 여야가 공히 합의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한 특정 후보가 얘기를 해서 그것이 전체 이슈로 돼서 하는 그런 과정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선거를 앞둔 1년 이내에 개헌 얘기를 해서 진행했던 예는 87년 이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갈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여야가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하는 곳 속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개헌은 한마디로 우리 전체 우리나라의 체제를 바꾸고 새로 나가는 하나의 이 얼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같이 준비해야 되는 과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맞은데 문제는 청와대가 이 국민에서도 계속 개헌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당 안에서도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야당에도 일부분 그런 이제 타진을 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헌이 그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국가의 틀을 새로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민주당 내 경선 구도를 좀 이렇게 바꿔놓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본선 우리 당하고 맞붙을 본선의 이 구도도 또 흔들어 놓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당 내에서는 이제 관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낙연,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가는 이재명 지사를 그 대세론으로 굳혀지기 전에 이걸 꺾어놔야 되는데 이제 청와대가 이제 든든한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청와대가 개헌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 판단에는 이재명 지사는 개헌이든 경선 연기든 이거는 원치 않는다고 판단하니까 개헌론으로 청와대하고까지 이제 연합해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포위하는 그런 구도를 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도나 그런 그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네, 청와대가 이 대선 국면에서 개헌의 이슈를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특정 후보와 얘기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얘기 전혀 없고요. 사실은 개헌 이슈는 저는 조금 더 정리돼서 뭐 20대 했던 내용으로 여야가 같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같이 내걸고 그 중에 당선이 되면 그렇게 간다. 뭐 이런 정도로 여야가 합의하는 정도가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정치공학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현실화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저는 좋은 개헌의 내용들은 다양하게 토론될 수 있다고 봐요. 뭐 토지 공개 개념을 어떻게 헌법에 넣을 것인가,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기본권의 문제를 어떻게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가,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다양하죠.
다 얘기할 수 있죠. 대선이 정치의 용광로니까. 그런데 예. 정리된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준비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청와대와 후보들 간의 개헌을 가지고 있는 합종 연행이나 이거는 전혀 없다. 앞서 이제 조혜진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청와대에서 야당 쪽으로도 개헌에 관한 의견을 묻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거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그 근거나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원인지 이걸 좀 확인을 해서 시청자들이 좀 그 부분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부분은 전원이고요. 네. 한 부분은 제가 간접적으로 타진을 받은 바가 제가 타진을 받은 바가 있었고 아 그러면 간접적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예. 중간 한 분을 껴서 조혜진 의원님한테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의견을 타진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와대 관계자라고 하기보다는 청와대 의중을 대표할 만한 분 대표할 만한 분. 그렇게 느꼈죠 저는. 예, 그리고 다른 분을 통해서도 이제 다른 루트로 우리 당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푸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예. 들었고 그래서 이게 흐름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 대선 앞두고 이거는 대선 판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만약 그런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도가 딱 나와요. 전선이 청와대하고 이낙연, 정세균이 하나의 전선이고 이재명하고 우리 야당이 하나의 전선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재명 지사 측과 같이 가자고 합정연애 저희가 보기에는 구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아마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조금 그 인사가 네. 과연 정말 청와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인지 자체가 대표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변하거나 의견을 이렇게 네.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도 항상 있고 네. 저는 대통령께서나 네. 뭐 비서실장이나 그렇게 이 상황에서 네.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 정식적으로 한다면 네. 정말 개헌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당 대표와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그 이슈와 의제를 던질 수 있겠죠.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런 조혜진 의원님이 같으면은- 말씀하신 거는 네. 그분이 이제 명확히 밝힐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급이나 근거 또 그렇게 느끼신 거기 때문에 일단 느낀 걸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을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예. 이제 청와대도 같은 생각인가 보다라고 느낀 거죠. 예. 예. 개헌의 필요성은 다 느낍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청와대하고 전혀 무관한 분이면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관계가 있는 분이라서 그렇게 청와대는 느꼈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 저도 청와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아, 예. 관련이 있으시죠. 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대선 앞두고 개헌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면은 이낙연, 정세균 이 두 분부터가 이렇게 다 하셔야 돼요.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그 오해받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좀 개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 경선 시기 사실 뭐 계속 나온 얘기인데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예 일단 이낙연 후보 후보라고 하면 되죠. 이낙연 의원님과 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 일정에 대해서 요즘 부쩍 언급이 많습니다. 잠깐 또 스튜디오에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불변의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이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당은 당규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내에 의견이 분분하다면 지도부가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방송을 보는 많은 또 기자분들이 이재명 지사 측 경선에 대한 입장 최측근 김영진 이렇게 얘기로 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미리 제가 전제를 좀 깔고 예, 알겠습니다. 정세균 어렵습니다. 예. 전 총리가 경선 연기를 강력하게 사실은 내포해서 얘기했는데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바른 길이다. 그래서 이 4.7 재보궐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고난이 있는데 원칙을 세워서 경선을 준비하고 이기는 것이 가장 정도지 그 속에서 시기 방법을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9월에 뽑는지 11월에 뽑는지 12월에 뽑는지 아니면 3월 9일 투표일인데 2월 등록 바로 전에 뽑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즉 국민들이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 백신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에 관해서 누구하다 어떻게 대안을 내놓고 잘 준비하느냐. 그 경쟁을 정씨인지 이씨인지 또 다른 이씨인지 또 다른 박씨인지 뭐 이런 사람들의 대안에 대한
혁신 경쟁과 대안 경쟁을 가지고 미래 경쟁을 원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게 맞고 그 풍부한 기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민주당 당원과 국민들에게 그리고 정권을 잘 이렇게 창출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혼란 속에서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기 우리 의원님께서도 좀 최고위원으로 당선 예정이신데 훌륭하게 최고위원 선거와 당대표 선거를 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 상황에서 총선까지 다 치렀는데 5천만 명까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원칙에 충실하자. 그게 맞습니다. 네, 국민은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서도 그 친문 지지자들 또는 반 이재명 지지자들하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 관심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반 이재명 또는 친문 골수 이쪽에서는 이 대세를 끊지 않으면 그냥 굳어져 버리니까 그러려면은 이 대항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 그냥 시간을 확보 안 하고 9월에 그대로 하게 되면은 대세 못 만들어 대안을 못 만들어 대항만 못 만들어내고 이재명 대세로 굳혀지고 이재명 후보 되는 거고 그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이 거부감 저항감이 또 많고 그쪽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거꾸로 이재명 지사님 쪽에서 보면은 조금만 9월 달에 예정대로 하면은 한 두세 달만 버티면은 이제 먹는 건데 후보 자리 먹는 건데 왜 우리가 이게 변수를 만들어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안에 이 대선 후보 자리에 기싸움의 이 분수령 같아요. 여기서 연기되면 친문 쪽에서는 반 이재명 쪽에서는 대항마 세울 수 있는 기회 생기고 거꾸로 이재명 지사님은 한풀 꺾이는 거예요. 기세가 한풀 꺾이고 만약에 그걸 지켜내면은 대세로 굳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다른 변수가 있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관전자니까 재밌으시네요. 또 원칙 아주 재밌으세요. 원칙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사실은 민주당은 좋은 의미에서 다재다능하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나쁘게 말하면 원칙 없는 정당이잖아요. 그 목적이 있으면 그냥 원칙 언제든지 바꾸는 정당이니까 예를 들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당헌 단계에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하실 때 그 자기 책임 있으면 후보 안 된다고 해놓고 바꿔가면서까지 후보 내잖아요. 그래서 반성해서 예. 그렇게 해서 반성했기 때문에 예.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예. 국민이 바라보는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지적도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원 단계를 지켜서 180일 전에 후보를 그리고 선출해야 된다.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예. 제가 장담하는데 예. 최고위원님 되셔서 예. 2달 후에 겪으실 겁니다. 예. 네. 뭘 겪는 경선 문제에 관해서 언제 할지. 그거 저희는 예정대로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20일 전이죠. 저희들도 작년 예정대로 하는데 작년 전당대회 때 예. 전당대회 때도 당원당규 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예정대로 하는데 여지는 아니, 있어요. 야.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올 때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 여지는 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뀐다니까요. 저희들도 작년 8월 30일 전당대회 때 이 예. 문제가 똑같이 얘기가 됐어요. 예. 6개월 전까지 할 거냐, 4개월 전까지 할 거냐. 그런데 예. 그 시기에 이걸 바꿀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논의했는데 그래도 원칙을 지키자. 6개월 전에 결정하자. 그래서 대신 당대표님이 이낙연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1년 전에 3월 9일 날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당원 당규는 작년 9월 1일부터 적용이 돼서 지켜지고 있는 당원 당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칙을 벗어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가지고 또 우리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자.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님 예. 장담하는데 예. 12월 달에 이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도 예. 제가 보기엔 한 달 내내 논쟁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안 들어와서 원샷 경선이 안 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안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단일화 경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들어올 의사가 있는데 조금만 시간 달라고 그러면 그 시간 드려야죠. 그 조금이 제가 보기에는 한 달이 2주가 되고 한 달이 그렇게 오래 되고 갈 두 수는 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빨리 들어가야 되기 그런 때문에. 문제겠 그러면 안철수가 제3자 상후보로 나가면 3자 구도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나중에 후보 단일화 그 국민이 또 있는 안 하면 거죠. 어떠실 거예요? 원샷 경선을 안 하면. 안 하면 그런 안 하는 그 게 있는 사람은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10월 달에 반드시 이 논쟁을 예. 국민의힘도 하실 것이다. 예. 원샷 경선을 하고 싶잖아요. 예. 다 그렇죠. 들어와서 예. 윤석열, 안철수, 안 되면 투샷 경선 가야 유승민 돼요. 의원님, 홍준표 의원님 예. 해야 되는데 만약 한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투샷 경선 가야죠. 버스 내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일단 우리끼리 그러니까 일정한 합리적인 그 시간까지는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우리 이제 가야 되는 그 거죠. 시기에 그러니까 그냥 가자 좀 예. 기다리자라고 하는 논쟁과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말씀하실 때 불꽃 효과가 또 잠깐 나왔습니다. 저희가 네. 안면 인식을 저희 PD가 직관으로 해가지고 아 붙었다. 그럼 불꽃이 화면에 일게 돼 있어요. 네. 잠깐 보여드릴까요? 시간이 없어요. 예, 저거입니다, 저거. 아까 뜨거라. 막 얘기하실 때 불꽃이 딱 이렇습니다. 뜨거라. 데시벨이 올라가고 예. 안면이 구겨졌다. 네. 그럼 불꽃. 그럼 이제 제가 또 꺼야 돼요. 예. 오래 타면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예.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예. 경선 시기를 연기하자고 하는 의견의 대부분은 예. 우리가 빨리 하면 불리하다거든요. 민주당이.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솔직히 예.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이 빨리 후보를 선출하면 예. 국민의힘이 좀 유리합니까? 우리가 유리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여지는 근데 좀 주판하는 있다고 국민의힘에서도 봐야 좀 돼요. 튕겨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 일 하기 급하기 때문에 대통합하고 밖에 있는 분들 모셔오고 나중에 그게 안 되면 투샷으로 또 후보 단일화 경선 해내야 되고 이 어려운 작업들 갖다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가 별로 없고 상대 후보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연기론자들이 그 민주당 후보 먼저 선정되면 우리가 집중 공격을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공격은 민주당이 우리 후보를 늘 공격했지 우리가 민주당 후보 공격한 적도 없고 공격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럴 시간도 없어요. 믿습니다. 최고위원님. 우리 일 하기 급해요. 예. 약속을 좀 제가 받았습니다. 보기에는 예. 이제 저는 제가 단일화 말씀드리는 공격은 그냥 일상적인 합리적인 비판 이게 아니라 그냥 네거티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희들도 예. 뭐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하는 거고 검증은 예. 그리고 의원님도 생각하시지만 이제 단일화 경선을 통한 이벤트 예. 효과나 예. 시너지 효과는 저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봐요. 예. 현재 한 2, 3주 정도의 이 흐름을 보면 예. 큰 흐름에서 한 번에 가는 거로 대략 이 정리가 된 상황이라 예. 단일화 쇼를 통해서 뭘 하겠다. 이건 제가 보기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야당에서도 특별하게 여당 후보가 언제 선출되는지에 대해서 예. 특별하게 유불리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은 잘 준비하는 게 맞다. 여든 야든. 그렇게 일단 뭐 저희 조혜진 의원님이 우린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얘기하는 게 되게 고마우시겠네요. 아니 고마우신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정치의 정도죠. 알겠습니다. 정도로 자, 지금 저희가 다음 주제가 또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네, 나중에 고마우시면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고요. 네, 네. 개헌 논의에서 전당대회 연기론 두 번째 우리 손잡았네. 아, 예.